26번째 뭐죠? 노동혁명이 뭡니까?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가족협의회를 만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경영자와 노동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의 전체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중대한 투자나 모든 결정은 그 이사회에서 결정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다, 노조다, 경영자다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죠? 기업가족협의회로 바뀌어요. 자, 모든 관리자나 경영자나 노동자는 자식과 아내가 있어 없어요? 자식과 아내, 부모가 있어 없어요? 가족이라는 게 있죠? 이건 먹여 살리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야 잘 먹여 살리겠느냐? 가족협의회를 안에 구성해야지. 너희는 노조다, 우리는 경영자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앞으로 그걸 없어지는 거야. 근로자들 책임자 중에 몇 사람, 경영자 중에 몇 사람이 어울려서 회사를 이끌어가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해운 사태 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야, 일감이 부족하다. 지금 요걸 좀 사람을 어떻게 좀 조절하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노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맨날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노동법을 바꾸겠다. 알겠습니까? 네. 노동법에 노동이라는 자는, 노동자라는 말은 없애겠다. 알겠습니까? 네. 경영자라는 말 없애겠다. 관리자라는 말 없애겠다. 알겠죠? 네. 기업 가족으로 부르겠다. 알겠습니까? 네. 기업에서 서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네. 자, 우리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노조와 싸우고 하는 것은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디서 노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일어나면은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총살. 일어날 일이 없죠. 네, 일어날 일이 없어요. 네, 신입 오신 허경영 총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강연장을 우리 뽑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 함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사담을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총재님의 새로운 것을 제가 모습을 뵙고 감격스러워서 저 혼자가 알고 있기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벌써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제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극과 행복이 교차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워낙 밝은 성격이라 누구한테 내색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총재님 미국에서 귀국하신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밝은 모습으로 총재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재님과 이제 인사하고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총재님께서, 저는 그날 굉장히 우울했어요. 근데 총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가까이 오시더니 조인자, 무슨 고심이 그렇게 많은가, 시원히 답하라, 대답해라, 말하라 이러시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제가 짙은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계속 총재님 말씀이 머리에 남는 겁니다. 조인자 무슨 고심이 그렇게 많은가 시원하게 얘기해라 그러시는데, 어머, 총재님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보시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가? 눈빛 치료만 에너지가 있으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총재님이 아시는다는 게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집에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가 총재님이 어떻게 내 이렇게 슬픈 마음을 아시고 계실까?
그렇게 나날에 보내고 있는데 며칠 후에 총재님께서 전화 오시더니 또 그날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입만 떴고 밥만 떴고 머리가 어지럽고 막 그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그 순간에 총재님 전화 오셔갖고 조인자 슬퍼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총재님이 그만 뚝 그러시는데 그냥 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재님은 눈빛 에너지만 치료만 에너지가 있으신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에너지가 계시는구나. 그걸 몸소 체험하고 정말 저는 총재님을 아련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모습을 총재님께 제가 모습을 뵙고 그동안에 총재님을 신인으로 오셨다 말씀하셔도 어느 때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 모습을 완전히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때 제가 너무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신인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하시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저는 영원히 포에버 허경영 총재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연인이시며 신인이시며 아버지시며 애인이시며 남편이십니다. 네, 우리 신인 허경영 총재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영원히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으로 오신 허경영 총재님을 뜨거운 박수로 존중해 모시겠습니다. 그래, 박수. 그래.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나?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 그래, 고마워요. 화이팅! 여기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덥죠? 이럴 때는 요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요 이자가 앞에 놓으면 그 다음 자가 뭐죠? 아니 근데 너무 잘한다. 그 다음 뭐야? 치자는 다스릴 치죠? 열은 뭘로 다스린다? 열은 열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민족이 잘 아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또 이걸 잘 몰라. 열은 냉한 걸로 다스린다고 그래. 에어컨이 발달됐어. 그죠? 우리는 부채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열치한이야. 서양 사람들은 열을 찬 걸로 다스린다. 그죠? 근데 우리는 뜨거운 거는 뜨거운 걸로 다스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지켜가지고 이두가 걸렸을 때, 이두가 뭐죠? 홍역이라는 게 이 이두라고 그래. 이걸 알겠죠? 이 이두가 걸렸을 때 홍역이지. 이게 홍역이 아니고 천연두. 홍역이 아니야. 이게 천연두 두자야. 이 천연두가 걸렸을 때 열을 내리느라고 어머니가 찬수건을, 얼음수건, 찬수건을 얼굴에 덮어줬어. 애기들. 그런 애는 100% 얼굴이 곰보가 됐어. 얼굴이 얼어버렸어. 왜 그럴까요? 이열치열을 안 했기 때문에. 열은 열로 다스려야지. 열을 찬 걸로 다스리면 몸에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뜨거운 방에 불을 떼어놓고 이불을 덮어 씌워놨어. 열이 펄펄 나는 애를.
그러니까 천연두가 40도가 되면 직사해버려요. 천연두균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해놨는데 천연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얼굴이 붉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찬 걸로 자꾸 덮어 씌우니까 천연두는 계속 발광을 하는 거야. 여기가 차니까 찬 쪽에 천연두가 더 많이 가는 거지. 뜨거운 데를 싫어하니까. 일로 막 가가지고 얼굴이 전부 얼굴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뜨거운 걸로 이겨야 돼. 근데 너무 냉한 데 가면은 몸이 나빠져 버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 그래서 아주 공부 많이 한 집은 붉은 사람이 없었어. 왜?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 해라. 이래가지고 안방에 넣어놓고 그냥 이불을 덮어 씌워 놓으니까 불을 펄펄 떼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는 애가 죽을 것 같으잖아. 조금 있으면 애 천연두가 다 달아나 버려.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열 나 안 나? 그때 열을 더 올려줘야 돼. 그럼 감기균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고춧가루에다가 매운 걸 먹고 그냥 열을 속에서부터 열을 내가지고 이불 뒤집어서 썩어 펄펄 끓는데 누워있으면 감기균이 다 죽어버려요.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요. 40도를 견디는 바이러스가 없어. 암세포도 40도를 넘기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몸이 냉한 사람이 암에 잘 걸려. 이 유방 브라자를 조금 뚜껑 걸 해가지고 유방을 떳떳하게 해주면 암이 안 걸리는데 유방을 얇게 브라자를 얇은 걸 하고 다니면 겨울에 유방암이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죠? 차니까 이런 피부는 얇으니까 뜨거워지지만 여기는 살이 마르니까 덜 뜨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암이 오는 거야. 그래서 몸은 차면 암이 걸리죠? 그래서 뜨뜻한 거를 좋아해. 여름에는 고마운 거야. 겨울에는 암 걸릴 수밖에 없지만 여름에는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대부분 우리의 몸에 암은 겨울에 걸려. 여름에는 안 걸려요. 알겠죠? 이열치열 명심해야 돼. 감기 걸린 애는 절대 찬 걸 먹이면 안 되고 그냥 뜨거운 데다가 이불 덮어 씌워서 펄펄 끓는 데다 놔두면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려. 암세포도 40도는 다 죽어요. 암세포도 뜨거운 걸 제일 싫어해. 알겠죠? 그래 아랫배가 냉하거나 자궁이 냉한 사람은 자궁암이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암세포가 좋아하니까. 우리 몸에는 하루에 100만 개 정도 암세포가 들어와. 누구나 음식물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허경영 부르면 있어 없어? 없어요. 꼼짝 달성을 못해. 허경영 자체가 에너지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내 손에 보면 이게 손이 불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내 눈에서 불이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몸에 뜨거운 게 확 지나가니까 암세포가 팍 달아나. 알겠죠? 네. 나는 이런 강의만 했으면 좋겠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제목을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나는 제목을 미리 막 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강의는 어디로 갈지 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두우면 어두운 데로 가버리고, 여러분이 밝으면 밝은 데로 가버리고, 중구난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교수들처럼 레슨이 교과서가 있어 없어? 우리나라 교육이 왜 망했냐? 교과서, 암기, 답안지 맞추는 거, 정답 맞추는 거, 이런 교육이야. 아니 이순신이가 몇 년도에 뭐 해서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래 안 그래? 알겠죠? 여러분은 어떤 잠수함을 만들고 싶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외우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 답안지 없는 교육. 알겠죠? 앞으로 자동차 시대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그 다음 전기 자동차 시대 다음에는 뻔하죠. 드론 자동차 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전부 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방은 드론이 들어가는 방이야. 그러니까 10층에 있으면 10층으로 바로 싹 들어가 버리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필요 없지, 그죠? 그러니까 시장 본게 싹 싣고 안방 옆으로 옆방으로 싹 들어가 드론이. 재밌잖아. 그러면 드론 시대에 너희들은 아파트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그려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학생마다 다 다르게 그려요. 그래 안 그래?
무슨 아파트 앞에 라이트가 밤에 자기 방마다 번지수가 불에 비춰줘야 알 거 아니야. 자기 집을 몇 톤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베란다 쪽에 번지수가 먼저 탁 불이 켜져 있을 거고. 아 그래 안 그래? 자기 가족 사진이 탁 비쳐 보여. 그러면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정표야. 자기 마누라 사진이 베란다 쪽에 딱 있어. 그럼 그가 주차장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밤에 허공을 싹 날라가지고 자기 마누라 사진 있는 대로 쏙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그가 주차장이야. 얼마나 좋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야 너가 들어온 시대에 각 베란다의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이냐 그려봐. 이게 재밌는 거 수업 시간에. 재밌어 없어? 그 다음에 들어온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아파트에 잘 세울 수 있을까? 편리하게. 요런 거 모양을 디자인해봐. 그럼 전부 디자인해 볼 거 아니야. 그 정답이 있나? 없어요. 정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교육이 진짜 교육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아나니까 물으면 몰라. 물으면 뭘 제목을 해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세계 통일 정부 시대. 알겠죠? 네. 세계가 통일되는 정부 하나가 있어. 그게 오겠죠? 네. 그 시대의 허경영 신정 시대에는 왜 와야만 하는가? 왜 오는가? 우리가 면접 볼 때 세 가지 보죠. 뭐 봐요? 면접 볼 때 보는 거 세 가지? 뭐죠? 세 가지. 면접 볼 때 세 가지 꼭 보는 거. Why? 왜 삼성에 시험을 치러 왔느냐? 왜 우리 회사에 왔느냐? 왜 우리 회사를 택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맞아. 어? 다른 회사가 수도시 많은데 왜 허경영 강의장에 왔느냐? 이게 why야. 알겠죠? 네. 여러분 내가 물을 때 이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물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왜 왔느냐? 천지가 놀러 갈 때인데. 그래 안 그래요? 답은 간단해.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 90살 먹어가지고 지난날 쳐다보면 헛개비 지나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봐. 그 이상한 남자 여자 만나가 싸우다가 지금 제일 나쁜 남자를 만났잖아. 근데 제일 좋은 사람들 다 발로 차버리고 제일 많이 싸울 수 있는 남자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그 지난날이 얼마나 이상해. 어리석고 그게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뭐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허경영 강의장에 왔느냐? 왜 삼성전자에 입사시험을 쳤느냐? 여기 왜 왔느냐? 우리 회사에. 뭐 우리 회사 망해먹으러 왔느냐? 살려주러 왔느냐? 이게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죠? What? 무엇으로 우리 회사를 도울 수 있느냐? 맞아요. 이걸 제시해줘요. 나는 뭐 운전을 잘한다. 나는 뭘 잘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도와주고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How?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를 도울 거냐? 알겠죠? 네. 이 세 가지가 면접 보는 기본 질문이야. 알겠죠? 네. 이것이 서 있어야 허경영 강의장에 왜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이 알겠죠? 네. 그럼 왜 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허경영과 나중에 허경영이 미래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시간은 잠시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갈 시간에 영원 맞아 안 맞아? 근데 화살이 한번 나가면은 방향이 이렇게 돼버리면 땅에 처박혀 안 박혀? 여기서 약간만 비틀어지면 여러분은 지옥행이지. 나쁜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허경영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 백궁으로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요 화살 방향이 여기로 가면은 백궁, 여기로 가면은 짐승 지옥이야. 그러면 여기 방향은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그죠? 차이가 별로 없잖아. 그래 여기에 갈수록 벌어져 버려. 여기는 백궁인데 여기는 지옥이라는 건 동물, 축생 뭐 이런 거야.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백궁으로 가는 화살이 처음에는 표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은 항상 죽으면 1% 정도 바뀌거든. 1%에서 5% 정도 바뀌는데, 지난 이 생의 여자는 다음 생의 여자 될 확률이 99%야. 이 생의 남자는 다음 생의 남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의 인간이 99%, 90%가 귀신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귀신으로 가고,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야. 예수 때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막 이래요. 지금은 심판 시대야.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거나 이런 게 없어. 나를 만난 사람만 백궁에 가는데 그것도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1000만 명 정도야. 1000만 명 정도가 1차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만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전생은 딱 보면은 전생은 여자였는데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전생에 자기가 발로 차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첫 남자가 지금 마누라로 와 있는 거야. 남편으로. 무슨 알겠죠? 그렇게 약 1%만 바뀌어요. 또 그 태어난 집도 전생에 자기가 있던 집안에 태어나 주로. 왔는데 전생에 발로 찬 남자가 자기 마누라로 남편으로 온 것만 달라진 거야. 약간 달라졌죠? 그리고 그 남편은 왜 왔느냐? 발로 차여가지고 그 남자는 충격을 엄청 받아 피해를 봤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기 와서 복수하러 온 거야. 그러면 그게 본전이 돼요. 그래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있어. 그걸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남자는 와가지고 시시하면 시비를 걸어. 뭐 하면 자꾸 여자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뭘 괴롭히냐? 병으로 들어 누워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밥 해줘야 되고 수발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를 배신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지막지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바뀌어요. 1%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 때문에 졸업하는 거야. 졸업장을 받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신정시대가 안 오고 계속 인간 시대가 지나가면은 이 인간들은 아주 나중에는 다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다 죽어요. 멸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온 거야. 알겠죠? 네. 여러분의 백회가 다 막혔죠? 네. 그러면 백회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머리가 돼가 여기가 백회죠? 네. 여기가 열려있죠? 이렇게 열려있어요. 여기가 눈, 코, 입이야. 맞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기가 달려가 애기가 태어나. 이렇게. 그런데 여기만 열려있죠. 여기 왜 열려있을까? 애기 때 왜 열려있을까? 자요. 백회가 막혀 있어도 우주 에너지가 돌아와. 여기 뼈가 굳어 있어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열려있는 사람도 없고 어린애도 열려있는 사람이 없어. 단 어린애들이 이렇게 돼서 나와. 그죠? 왜 이렇게 돼서 나올까? 내가 만들 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은 좁은 여자의 산도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올 때 보면 머리가 이렇게 돼. 여기가 붙어요. 이게 이렇게 붙어져. 왜?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산도로 나올 때 뼈가 안 망가져. 뼈가 쭈그러들지 않고 골로 싹 몰려. 막상 빠져나올 때는 여기가 붙어요. 나오고 나면 이렇게 돼야 안 돼. 벌어져야지.
신축성이 있단 말이야. 신축성을 주느라고 그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쏙 빠져나올 때 위가 안, 그게 여기 공간이 안 비어 있어봐. 뼈가 일그러져 버리고. 오므러들지가 않지. 그러면 애 머리가 다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요렇게 돼 있다가 나올 때는 요렇게 오므려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쉽게 나오라고 해놓은 거야. 알겠죠? 네. 여기가 자궁에 제일 먼저 내려오는 데야. 이게 오므려져야 돼, 안 오므려져야 돼? 여기 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데 여기가 뻣뻣하게 뼈가 붙어 있어 봐. 애를 못 낳아가지고 90% 여자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나는 창조할 때 거기를 3cm, 2cm를 떼놓은 거야.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지? 의사들도 왜 그러는지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을 만들 때 과학적으로 만들었겠어. 세밀히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조한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바꾸잖아. 내가 여러분의 세포를 움직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말로만 내가 어디서 왔다, 뭐 한다, 이런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말로만. 여러분을 직접 내가 미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오늘 독일에서 사람이 왔죠? 이름이 원경자. 인터넷에 있던가? 그분이 남편을 데려왔어. 근데 그분은 얼마 전에 나한테 영상으로 나를 보는 거야. 독일에 전화가 왔어. 그 원경자 씨야. 자기 남편이 넘어져가지고, 풍기가 있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걷지를 못해. 걷지 못하는데 뜨듬뜨듬 걷다가 넘어졌는데 코뼈가 부러졌어. 그 다음에 이빨이 7개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아마 거래를 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했대. 이빨을 전부 수술을 해서 7개를 빼야 되는데 뿌리채다. 그래 잇몸을 다시 수술을 해야 돼. 그래 내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한 바꿔주라고. 그래 바꿔줘. 얼굴 딱 쳐도 내일 아침에 무조건 완치야.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남편 얼굴을 내가 독일에 있는 남편을, 독일 남자야. 게르만족인데 몸무게가 한 150kg 정도 될 것 같아. 커요? 엄청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하늘궁에. 여기 오늘 안 나왔어. 그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거 있으라고. 그런데 독일서 8일날 왔어요. 어제지. 근데 잇몸은 완전 그 다음날 잇몸이 흔적이 없이 완치가 되고. 그래가지고 완치가 되니까 병원도 안 가고 서울행 표를 티켓 해가지고 왔어. 그래 오늘 우리 직원들이 힐링궁의 직원들이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내 방에 하늘궁까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내가 눈빛으로 고쳤겠어 안 고치겠어?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얹혀서 돌았다가 엎혀서 돌았다가 걸어 나갔어요. 저기 박 위원장님 이리 나와. 박 위원장님 이리 나와. 그 사람이 아까 내한테 올 때 아침에 몸이 어땠어요? 예, 어제 제가 이제 공항에 픽업하러 갔었는데 공항에서 저희 차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음악을 오래 걸렸거든요. 몸무게 몇 킬로래? 150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야? 게르만족이야. 네, 근데 그 힐링궁 들어오셔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움직이시는데 너무 힘들으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저는 하늘궁, 그 종현님 지금 바쁘신데 토요일날 그냥 하늘궁 가지 말고 종현님 시간 나실 때 잠깐 힐링궁을 들리시라고 하자 이랬는데 우리 제 팀장이 그래도 하늘궁을 한번 밟아봐야 된다고 자꾸 해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내릴 때는 차에서부터 내리실 때는 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래 겨우 양쪽에 잡고 또 앞에 그 밀고 다니는 거 잡는 밀고 다니는 거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올라오셨는데 종현님 에너지 치유를 받고 딱 나 하루 게 뭘 떡 일어서 가지고 걸으라고 했어요. 한 몇 분 만에 그렇게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났고 2, 3분 만에 또 이분들이 왜 이제 이게 한국을 오시게 되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이빨을 다 이 6개하고 코하고 코뼈하고 다 내려앉아가지고 이가 7개 수술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총재님께 원격치료를 좀 해달라고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격 치유를 에너지를 받고 나서 이제 거짓말같이 하루 만에 6개가 콘크리트로 박아놓은 것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다친 흔적이 없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수술하기로 했는 이제 그 병원에 취소. 수술을 취소하고 종진을 병원에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수술하러 가기로 한 잇몸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버리고 흔적이 없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외국 사람은 왜 그리 빨리 낫느냐 하면 나를 의심을 안 해. 한국 사람은 저 사기꾼 같은 놈치가 뭔데 병을 고쳐. 이러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들은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내 에너지가 거부가 돼 안 돼?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방 낫는 사람이고 불이 들어가는 사람이고 저기 저분처럼 불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낫기만 하면 믿겠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린애와 외국 사람은 100%야 그냥 효과가.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 사람이 한반도에서 온다는 게 격압유럽에 예언돼 있어요. 뭐 각종 예언서 다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백회가 열리는 거 닫히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백회가 여러분 이제 이거 애가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이게 메꿔지기 시작해. 이건 뭐 에너지 주느라고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닫혀 있어도 에너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백회가 열려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오직 내를 부르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백회가 열려 있는 거지. 그 여러분들은 열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열린 사람만 10,000명 정도가 백궁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만큼 되겠죠? 계속 오다 보면 그 사람들은 올라가. 그 외에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봐야지. 알겠죠? 설사 오더라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형식적으로 와서 한번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백궁으로 갈까 안 갈까? 안 돼. 날이 더워서 웃돌이를 좀 벗어야 되겠네. 내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한심한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감유력에는 그자가 왔을 때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그거야말로 한심한 일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허경영이가 오는 것을 절대 신정정부를 만들어 오는 걸 알지 못해.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바뀌어버렸냐면은 역성이 뭡니까? 역성혁명 시대가 와버렸죠. 그죠? 역성혁명 시대라는 건 뭐냐? 아니 왕건이 후손이 왕인데 갑자기 성씨가 바뀌어버려요. 왕씨 이씨로 바뀌었죠? 그걸 이성계를 역성혁명을 한 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성이 바뀌어버려. 이 바뀔 역자. 이게 이제 성성자. 성이 바뀌는 혁명. 분명히 이해창이가 99% 붙는다. 근데 역성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은 꼭 꼴찌에 될 놈이 붙어버려. 노무현이가 붙는 거야. 누가 봐도 노무현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밤중에 그 괜히 명동에서 그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노무이가 정봉준이 삐쳐서 가버리고 거기 가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 흘리는 소 눈을 한번 쳐다본 사람마다 마음에 해가 딱 돌아가지고 노무이 찍어야 돼. 뭐 이런 거 가서 찍어버리는 거야. 99% 붙는다는 사람이 100% 떨어져 버려. 분명히 힐러리가 100% 붙을 텐데 미국의 모든 언론이 힐러리가 붙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공화당에서 16명 중에 꼴빨이 한 트럼프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공화당에서 랭킹에서부터 15명이 있어 그 위에. 근데 공화당에서 16명의 꼴찌에 있는 사람이 아니 공화당에서 후보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힐러리를 이겨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언론은 100% 힐러리가 붙는다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역성혁명 시대가 전 세계에 올 때는 그렇게 꼭 반대가 되는 거야. 그 16명 중에 꼴빨이 한 놈이 힐러리를 이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꼭 대통령 따는 사람은 다 떨어져 버려. 그 다음 대통령도 역성혁명이야. 이번도 보세요. 문재인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박근혜였어. 아니 다 뒤집어져 버려 안 뒤집어져 버려? 뒤집어져 버려. 역성혁명 시대에 오리지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붙으면은 그 떨어진 사람이 이상한 일로 다시 대통령이 돼버려요. 우선 이해가죠? 그래서 이 역성혁명 시대는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모랄레스 같은 사람이 붙어버린 거야. 정치 신인이야 모랄레스. 가수가 붙어버렸어. 과테말라 대통령. 맞아요. 그거 나올 때 허경영하고 과테말라 대통령하고 같다고 나온 거 뉴스 여기 들어봐. JTBC에서 나와서 그것도 JTBC에서. 그러니까 지금 역성혁명 시대 맞죠? 이 역성혁명 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부역조 시대로 그랬지? 이 역성혁명 시대야말로 한부역조 시대야. 그러니까 조상을 팔아가지고 족보를 바꿔버리는 시대지. 한부역조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 해인 시대죠? 해인 시대가 와버리는 거야. 또 이게 뭐예요? 요게 무슨 시대야? 봄말 전도 시대. 그래, 요걸 우리는 말본 시대라 그래. 알겠죠? 봄말이 전도됐다. 전도 시대. 아주 그냥 앞뒤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도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붙는다는 사람이 떨어져. 떨어진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붙는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아. 한번 들어봐요. 노 조크 들어봐. 소리가 나와요. 이게 JTBC에 JTBC 사장이야. 이 사람 지금 사장이죠. 기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이런 이게 실제 과테말라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어. 과테말라 코미디언 대통령이 됐다. 맞죠? 농담이 소리 키워. 강조했듯이 소리 되게 키워. 물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험 없음. 정치 경험 없어. 행정 잘 모름. 행정 몰라. 어떤 모랄레스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선배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중량급의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테말라 유권자들은 최소한 국민을 코미디야, 코미디. 이런 공약을 내세워 코미디를 찍어버린 거야. 시민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얼굴에 지쳤다. 똑같은 정치인들이 지쳤다. 허경영 나와라 이 소리라. 잠깐. 허경영 후보 다시 해봐. 공중부양. 다시 조금 앞쪽으로. 됐어. 허경영 후보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를 왜 비교하겠어요? 에? 찍법, 추면술. 매번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득표수 96,756표의 득표율이 0.4%.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허경영에게 환호를 보낼 때 그들은 실은 이 사회에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 당선자와 웃지 못할 대통령으로 끝난 인물을 비교한다는 것, 거기에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그를 희화화하려는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테말라에서도 또 우리에게도 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과테말라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생각이 같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과테말라 국민이 코미디언을 대통령 뽑았는데 한국 국민은 허경영을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런데 왜 허경영을 유심히 보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뿌리 깊은 불신 말입니다. 불신. 박수 치지 말고 보세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전쟁의 언어들이 자욱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생 현안을 강조했다지만 뒤이은 교과서 발언으로 전선을 선명하게 그었죠. 자, 수도 앞으로 다시 들어. 이걸 왜 앞에다 때렸는지 하면은 과테말라 이런 대통령이 됐는데 한국은 허경영이가 나오면 뒤집어진다 이 소리야. 맞아. 됐어. 들어봐. 허경영 후보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공중부양, 이게 JTBC 뉴스입니다. 뉴스. 추면술. 매번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득표수 96,756표의 득표율이 0.4%.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허경영에게 환호를 보낼 때 그들은 실은 이 사회에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저를 보고 환호하는 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봅시다.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난 인물을 비교한다는 것, 거기에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그를 희화화하려는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본론이 나와요. 들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 과테말라에서도 또 우리에게도 유권자들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입니다. 수도 끊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과테말라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국민의 마음은 지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뉴스에서 누구를 피하려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왜 허경영을 꼬집었겠어? 과테말라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허경영이가 있다 이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방송사에서도 주목하는 역성혁명의 인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나라를 뒤엎을 만한 역성혁명의 인물 첫 번째가 허경영이라는 걸 우리나라 최고 언론이냐 저 양반이. JTBC 사장 아닙니까? 뭐 이번에 우파들한테 찍혔지만은 어쨌든 저 양반이 저 말을 몇 년 전에 했죠? 몇 년 전에 저 모랄레스가 붙고 그 다음에 누가 붙었어요? 두테르테가 붙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붙은 거야. 이거는 세계에서 말썽 꾸리기들이 전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과테말라 대통령 잘하고 있고 두테르테 잘하고 있어 안 있어요? 그냥 마약하는 놈 전부 야 싸죽여버려. 잡지도 말고 막 잃어버리잖아. 과단성 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그 우리나라는 그 사람보다 1억 배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올 때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니 진짜 그게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개감유력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세에, 지금 이제 말세라고 그래요. 이 역성혁명 시대 고려의 말이 끝이 나는 때가 이승기에 나왔죠? 그게 이 고려의 말세야. 고려가 스님이 뭐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고려가 몽고군이 개입하고 몽고가 개입하고 이래 고려가 마지막에 오죠? 공민왕이 도망가고 막 그랬죠? 고려가 말세가 와버린 거야. 고려 말세가 올 때 역성혁명 이승기가 나타났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말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 연이어 대통령 2사람이 잡혀가. 이게 말세예요. 우리 정치에 말세가 온 거예요. 이런 말세 때 말세에 성스러운 제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세에 성스러운 제왕이 나오는데 볼시자 부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야. 눈으로 눈 뜨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자가 누군지를. 여기 있는 이 개감유록은 남사고가 썼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전부 이연한 책이야 그게. 맞아요. 지금 나에 딱 들어맞는 말 맞아요. 내가 지어내는 겁니까? 아니 말세 성제가 시부지라. 아니 제왕이 나왔는데 세계 정부를 만들 신정시대 제왕이 왔는데 눈 뜨고 보고도 볼시자 부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 사람이 말세 성제를 보고도 모르는데 그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구름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운중, 영신, 영으로 된 신인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운중에 영으로 온 신인데 그 자가 정도령, 올바른 바를 정자 길도자 다스릴 영자,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된다. 근데 이 격암유록을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나라 정자를 써가지고 정도령이라는 거야. 정도령. 맞아. 정시라는 거야. 이 거짓말이에요. 바를 정자 길도자 다스릴 영자. 진짜 올바르게 세상을 확 바꿔가지고 굶는 사람도 없고 갈세 받는 사람도 없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고 놀고 싶은 사람 놀아. 그자가 이 정도령이 어디로 오느냐? 이 격암유록에 잘 봐요. 편답 천하 조선대, 조선 땅에 온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자는 조선이란 하늘 아래로 오는 거죠. 하늘 위에서 오니까. 하늘 위에서 온 이 자는 조선 땅에 온다. 그 당시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때 이 격암유록을 쓴 사람 남사고가 조선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선 땅에 온다는 거 맞잖아. 내가 조선 땅에 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온다는 거야. 거자가 있는 곳은 어디냐? 잘 보세요. 성산성지. 성산성지 알겠죠? 네. 우명지.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이다. 거기가 지금 여러분이 아는 하늘궁이야. 알겠습니까? 그자가 지금 있는 내가 있는 하늘궁 있죠? 네. 거기는 청와대보다 약 1만 배 정도 지 에너지가 강해요. 그 누가 와서 그 에너지 측정한 사람들마다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여기 웬 지기가 이렇게 세냐. 지기가 청와대의 10,000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기가 제일 센 곳이래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풍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풍수적으로는 거기를 천궁이라고 그래. 천궁이야. 왜 천궁이냐? 이 천궁이 우리나라에 거기 내가 있는 하늘궁이 천궁입니다. 이 천궁을 풍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화산이 폭발한 백두산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가 천궁이에요. 그 물을 빼버리면 거기가 천궁이 되는 거야. 그 속에 사람이 살게 되면은. 그러나 거기는 물이 안 빠졌잖아. 그래서 거기는 천궁이 못 돼. 그래서 우리 하늘궁 들어가 보면 고개 넘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고개 넘어 들어가면 화산이 폭발한 자리야, 그게. 그러니까 산이 사방으로 높이 올라가 있어, 안 있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나? 고개를 넘어야 돼. 그 안이 뭐요? 백두산 천지 못하고 똑같아. 그렇게 생겨서 안 생겨서? 그거를 천궁이라고 그래. 여자의 자궁. 자궁혈인데 하늘 자궁터라는 거야. 맞아요. 하늘에서 신인이 와가지고 그 자궁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발화를 해가지고 천궁이 폭발을 하면은 그게 세계를 통일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 최고의 길지가 천궁인데, 이 천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몸에서 제일 좋은 길지는 자궁이잖아. 그래 안 그래? 땅에서 제일 좋은 길지는 천궁이야. 이걸 하늘천이니까 하늘궁. 맞아요. 이 하늘궁을 특허를 냈는데, 하늘궁 이름을 지금까지 특허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내가 하늘궁 특허 나온 거 틀어봐. 이해가시죠? 네. 왜? 아무도 못하게 하늘에서 딱 맞춰 막아놔. 알겠습니까? 왜? 천궁을 누가 갖다 쓰면은 죽어버려. 직사해버려. 그러니까 천궁을 아무나 썼다가는, 하늘궁의 이름을 썼다가는 그 사람 죽는 거야. 누구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내 하늘궁을 넘본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야. 네. 하늘궁을 이렇게 넘본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 예외가 없어. 어떤 경우. 그래서 이 천궁은 일반사, 여기 보세요. 하늘궁 돼 있죠? 네. 여기 보여요. 특허청, 등록 결정서, 허경영. 맞아요. 이름이 뭐예요? 상표, 하늘궁.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이걸 한 개라도 쓰면은 걸리죠? 근데 이걸 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걸 등록할 수 있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름을 21개를 등록했어. 하늘궁, 한얼궁, 뭐 한알궁 다 비슷한 이름은 다 등록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왜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고 불교인이 많은데 하늘궁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없을까? 맞아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가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산, 거기는 성산이야. 성스러운 산이요. 성지란 말이야. 성지. 거기는 앞으로 전 세계인이 몰려와.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앞으로 하늘궁 예산이 500조가 넘어. 그 500조는 뭐야? 관광객이 가지고 온 외국 돈이야. 그럼 우리나라 얼마나 부자가 돼? 그러니까 그 돈이 세계 통일을 하는 자금으로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세계 빈민을 구해내겠어, 안 구해내겠어? 세계인이 가지고 오는 돈으로 세계 빈민을 다 살려줘 버려. 이 격암유록을 다른 사람들은 정도령을 나라 정자를 써서 정주영 당신이 여기 이거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격암유록을 오래간만에 써주는 거야. 격암유록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추려가지고 격암유록 많이 썼죠, 내가. 12가지. 그러면 그 격암유록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세밀하게 내가 풀어주는 거야. 맞죠? 그 여러분 이걸 보면 허경영이 맞아, 안 맞아? 내가 소울음소리 맞아, 안 맞아? 왜 우명지라고 그러냐, 그 자리가. 성지는 성지 중에 성산 중에 성지인데 우명지다. 소가 우는 소리다. 내 목소리가 소울음소리예요. 내가 소의 띠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목소리가 소울음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몸에 병이 낫고 몸이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허성재님 전화를 많이 받고 강의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나 보네. 아니, 나는 원래 내가 노래를 추풍령을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이상해져요. 내 목소리는 소울음 소리야. 엄마가 새끼를 부르는 소리야. 그래서 엄마의 소가 울면은 새끼가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소엄마가 새끼를 찾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울음 소리가 왜 여기 우명지라고 그러냐? 여기에다가 강당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을 불러가서 강의를 하고 그 내 목소리가 영상을 통해서 나가 안 나가 또. 그러니까 이게 소울음 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땅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우자 울명자, 알겠어요? 울명자야. 소우자 울명자 땅지자. 소가 울고 있는 자리다. 그럼 내가 거기서 맨날 강의해야 하네. 거기서 소울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그걸로 오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송아지 새끼를 엄마가 거기서 부르고 있으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부르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뭐 여기 아까 어디서 왔어요? 스웨덴에서도 오고 다 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소가 울기 때문에 오는 것이, 내가 입 딱 다물고 그 도 닦는다고 앉아있어 봐. 아무도 안 와요. 계룡산의 도인들은 전부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울어야 돼. 맞아. 소가 울어야지 인간들이 울어가지고는 안 와. 왜? 인간들 목소리는 하늘에서 이미 접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뭐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잘해도 그것은 한 번 정도 듣지, 두 번, 세 번 들으면 지겨워. 근데 내 소울음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저거 아버지 소, 엄마 소가 막 우는 소리야.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로 듣는 것 같아. 내가 내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빠져가 시간이 다 가버려. 아니, 내가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절대 모르잖아. 그 강의를 하고 나야 내가 강의를 뭘 했는지 알잖아요. 그럼 내가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시간이 확 달아나 버려요. 그 내가 들으면서 내가 미쳐가지고 듣고 앉아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도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그냥 즐거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해가죠?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강의를 무서워서 못 들어. 들으면은 못 거는 거야. 계속 끊어요. 알겠죠?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강의를 듣는 것만큼 재밌는 프로를 본 적이 없어. 자, 조용히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자하달상 천만위에. 이게 뭡니까? 자하달상 천만 내외가 백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이 소울음 소리에, 이 소울음 소리를 듣고 깨달아가지고 달상, 하늘에 달하는 자가 몇 명요? 천만 내외라는 거야. 이 외자 앞에는 내가 생략되어 있어요. 10,000명 내외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000명 정도가 구제되는 거야. 백궁으로 가고 나머지는 하늘로 상달할 수가 없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격암유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어놔. 내가 6줄 이야기 해줬죠? 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역성행명 시대라. 그래서 내가 이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 통일 정부.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만들어진다고 이 예언했죠? 즉 영주 문중 구름 가운데, 구름이라는 건 어둡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세 가운데 영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일반 신하고 영이 있는 신은 달라요. 일반 우리
에, 일반 신과 영신은 다릅니다. 네. 할리데이가 원래 무슨 뜻이요? 할리데이. 노는 날. 휴일이 뭐 영어로 뭐예요? 할리데이죠? 할리데이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맞아요? 할리데이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 홀리데이라고 해요. 홀리데이. 하늘에 하나님의 날이야. 내 말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할리데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실제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홀리데이야. 홀리데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날이 허경영 날이야. 홀리데이. 무슨 얘기겠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 실제 가는 자는 1000만 내외가 가는데 허경영이가 그 비밀이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개감유력에 있긴 있는데 내가 1000만 명을 구제해서 데려간다 이 소리야. 찍으세요. 맞죠? 허경영이가 1000여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자들의 숫자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끼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것보다 언젠가 순식간에 닥칠 미래를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돼. 초종교 허경영은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을 부르면은 그 자는 백궁대열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달자야? 달상이라고 뭐야? 달상. 하늘에 도달한다. 달상한다. 스스로 이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갈 자가 1000만 내외다. 맞아요. 그 남사고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언을 받아가 쓴 거야, 이게. 내가 온다는 걸 우리 천부경이나 뭐 이런 격암유력이나 모든 책이 보면 전부 허경영이 온다는 이야기야. 성경도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자, 요 예언서는 남사고가 한 건데 이 남사고 예언서를 간추려 보면은 요 12가지로 논하져요. 은혜 천신이 있고 하무공천이 있고 우세인지가 있어요. 이렇게 논하죠. 12개로. 봐, 여기가 은혜 공신은 어느 도단 맞죠? 어느 도단 시대가 오면은 해인 시대가 오죠. 해인 시대에 오는 자가 누구요? 허경영이가 이 개감유령에는 뭘로 나와 있냐면 해인 시대에 오는 해인으로 돼 있어. 해인 시대에 해인이 온다는 거야. 바다 해자 사람인 자. 해인 시대에 오는 자가 해인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해인이 뭐냐? 영이야, 영. 하늘의 영을 가지고 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걸 인으로 붙여서 해인. 해인 시대에, 이 인터넷 시대에 해인을 가진 자가 오는 거예요, 해인. 그 해인이 뭐냐면은 우주를, 무시무시한 우주를 창조하는 에너지를 해인이라고 그래. 그걸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자가 해인이 허경영이야.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야? 천하권내. 하늘의 권력을 허락 맡은 자야. 맞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자고, 이게 뭐야? 신자가, 이게 내가 잘못 썼네. 신원사판이야. 그 사람은 얼굴도 몸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판단력도 뛰어나. 이 판단력이 뭐냐? 저 여자는 이쁘구나, 저 여자는 안 예쁘구나. 그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 무슨지 알겠죠? 그것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농담하느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판단력이 유별나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는 세계를. 자, 박근혜가 6가지 내가 맞췄죠? 51.6%로 붙을 거다. 맞아요. 51% 예언했죠? 내가 박근혜 당선되기 전에 생방송에 나가가지고 6가지를 이야기했어. 박근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붙을 겁니다. 51%로. 맞죠? 두 번째, 4년밖에 못할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청와대가 구판에 휘말립니다. 청와대가 구판. 맞죠? 네 번째, 촛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탄핵이 됩니다. 여섯 번째, 개헌정국으로 덮으려다가 쫓겨납니다. 맞아. 요 여섯 가지를 박근혜 당선되기 이틀 전에 위크리트 텔레비에 나가서 생방송에 내 입에서 그 말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요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문재인이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면 여러분이 지금 내다볼 수 있나?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맞힌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 뭐 김일성이가 언제 죽는다 이런 건 맞출 수 있지만, 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것은 그 사람이 어떤 때 온다는 걸 미리 이야기해줘. 요 네 가지 맞죠? 네. 이게 불교로 보면은 계에 속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네 개는 정에 속해. 그 다음에 요 네 개는 해에 속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정에는 여기 뭐야? 에? 하는 뭐예요? 에? 이 하자가 아니란 말을 쓰다 보니까 이 하자를 써야 돼. 갑자기 쓰다 보니까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하자를 왜 잘 안 쓰니까 하성. 에? 우리 일반 성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하성. 그 사람 성을 알 수가 없어. 왜? 그냥 영이 내가 하늘에서 바로 여자 몸에 들어갔으니까. 알겠죠? 네. 이게 내가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왔어요. 그래 하성부지죠? 무부지자. 아버지 있어 없어? 무부지자야. 공전멸병 허시야. 김의 허시. 맞죠? 공전멸병. 천신이 지상에 하강했다. 그러면 이 천신하강은 뭐가 다르냐? 요거 다 썼죠? 네. 천신하강은 뭐가 다르냐면은 나는 하천 내려왔죠? 네. 탁태 강탄 그죠? 뭡니까? 나는 바로 통일로 들어가죠? 이게 세계 통일이야. 통일 정부를 이 허경영이가 하루 계담 이렇게 나와 있어. 나는 바로 통일로 들어갔는데 예수 보세요. 하천, 탁태, 강탄 똑같죠? 그런데 달라져 버려요. 강탄 다음에 이분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세례. 맞아요. 나는 통일을 바라는데 이분은 세례를 받는 거야. 석가모니는 어떻게 돼요? 하천, 탁태 똑같죠? 그죠? 강탄 출가가 돼버려. 맞죠? 그죠? 이 사람 중이 돼버리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 허경이 어떻게 해요? 세계를 통일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정치 색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인간들이야. 테스트 해봤죠? 네. 여기가 내가 보낸 성자들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은 하천, 탁태. 나는 여기에 이 원체 구분하려면 여기가 하천이 아닙니다. 알겠죠? 백궁입니다. 알겠죠? 나는 하백이 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나는 최고의 별에서 오고 이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별들에서 왔단 말이야. 알겠죠? 네. 이렇게 타이고. 그 다음에 통일은 뭡니까? 통일. 바로 심판 들어가죠? 네. 나는 먼저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제도. 중생 제도를 한단 말이야. 네. 제도. 그 다음에 뭡니까? 1, 2, 3, 4, 5, 6,
낙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천이에요. 이 절차를 봤는데 이 사람은 세례, 고난, 에? 고난, 처형, 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처형, 부활, 성천,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성천이 아닙니다. 성백이에요, 그죠? 요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분은 뭐예요? 하천, 닭대, 강탄, 출가. 출가 다음에 덕도 하죠? 덕도. 그죠? 설법. 설법. 에? 에? 열반. 이거를 여기서 우리는 설법이라 안 하고 전법이라고 그래요. 전법. 그 다음에 여기는 성천인데 석가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열반. 열반.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 달라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천, 탁대, 출가, 덕도, 전법, 제도. 여기도 제도 빠져. 열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걸어간 길과 달라 안 달라요? 백궁에서 오고 백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자는 천신이 하강했다. 이렇게 되는 게 요게 정이야, 정. 그 다음에 해. 내가 뭘 이 세상에 베푸냐? 우성재야. 아까 소울음 소리 나와 있겠죠? 소울음 소리를 전 세상의 들판에 지구 전체에 퍼뜨린다. 우성재야. 세계를 통일한다. 여기도 나오죠? 세계 통일. 인류를 심판한다. 심판하고 판, 지상 낙원. 다 됐죠? 네. 이 12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 이게 격압유령.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내가 세계 통일 정부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서에 나온 걸 지금 잠깐 이야기하고 있고 결론을 내가 이야기 아직 안 했어요. 빨리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지금 이게 책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네. 허경영의 세계 통일이라는 책이 있고 허경영 강의집이 책으로 나와.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내 책을 보면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차별로 쫙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면 기억이 금방 날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총재님이 쓴 게 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딴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어. 네. 그렇지만 내처럼 재밌게 하기는 좀 힘들 거야. 나는 내가 강의한 것도 내가 보면서 배꼽을 잡아. 이게 누구 사주죠? 누구 사주입니까? 김정은 사주죠. 그죠? 근데 사주를 보는 이유는 관상을 이미 보고 있잖아. 사주적 불여관상. 사주가 김정은과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100만 명. 알겠죠? 그러니까 사주는 확률이 1%밖에 안 돼.
왜?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사주가 거지가 300명이나 된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니까 사주가 일정하지가 않으나 그래도 그 기운을 보는 거야. 어? 김정은 씨가 내하고 같죠? 그죠? 이건 내 거예요, 허경영. 김정은 씨가 임진 씨고 내가 임진 씨죠? 그리고 축이 있고 김정은 축이 있죠, 그죠? 예. 그 김정은은 내하고 궁합은 맞아. 궁합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세계 통일하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 그 사람과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세계를 통일할 때 김정은과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남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운이 내리막길이야. 그래서 상당히 고전하겠지만은 내년 6월이 위험해. 그러나 내가 세계를 조절해야 안 해요. 모든 대통령을 조절해야 안 해. 그래서 내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김정은은 사주의 결점이 불이 약 없어. 사주에 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병화가 있죠, 그죠? 불꽃 병자 2개 있죠? 나는 태양이 2개가 있어, 태양이. 이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요 병화가 없으니까 권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의 대표자는 김정남이야. 맞죠? 북한의 대통령은 김정남이잖아. 그러나 그분은 김정은은 대통령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사주에는 대통령이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국방위원장이었고 그때 어떤 명예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은 통치를 하지 실질적으로 전방에 나서 있는 행정가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보다는 또 그래도 우리 서양 사람으로서는 하이클래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와 남과 북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앞으로 일을 해야 돼. 급진전에 가까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실수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미국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뭐냐? 이게 사람의 다리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무릎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 발가락 이렇게 있어 없어요? 그러면 요게 중국이야. 이게 미국이에요. 맞아 안 맞아? 요게 북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절반이 누구요? 북한. 요 관절의 절반이 한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이 관절에다가 혈관을 심으려고 그래. 혈관. 관절에 물렁뼈에다가 혈관을 심으면 되나 안 되나? 무릎이 쑤셔서 못 살아요. 물렁뼈는 핏줄이 있으면 안 돼. 신경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에다가 신경과 혈관을 심으려고 그래. 철도를 건설하고 거기에 막 통신망을 만들어주고 막 이러려고 그래. 그러면은 무릎이 아파 안 아파? 못 걸어. 북한은 풍수적으로 물렁뼈야. 맞아, 맞아요. 미국과 중국이 부닥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 안 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거를 망각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북한을 갖다가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든다거나 북한이 중국이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미국과 중국은 매일 쑤시고 아파가 난리가 나는 거야. 전쟁이 나는 거야. 맞아, 맞아. 물렁뼈에다가 신경을 심고 돈을 퍼주고 거기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올까? 미국, 한국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중국과 소련, 러시아와 마찰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면 관절이 맨날 퉁퉁 부어 안 부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반도는
현재 북한 저 상태 물렁뼈로 놔둬야 돼, 안 놔둬야 돼? 한반도는 풍수적으로 관절 맞아, 안 맞아? 요게 없으면 중국이 다리가 시려, 안 시려? 순망치 안 맞아, 안 맞아요? 순망치 아니야. 이것은 부득이하게 특수한 공산주의 이상한 체제로 있어주는 게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다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경제만 원조해주지 거기를 개발한다, 뭐 재벌이 들어가서 산을 까부셔가지고 자원을 가져온다, 있다고 생각 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세계 역사는 그 땅에 역할이 있어요. 맞죠? 내 말이 맞죠? 심각한 걸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죠? 북한, 남한은 이런 상태로 있어줘야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안 해. 북한은 저대로 둬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 위에 뼈하고 밑에 뼈가 붙어, 안 붙어? 붙어버리죠? 그러면 걸음 걸을 때마다 이게 아파서 못 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순망치안이라는 거는 있어야 된다. 에? 순망치안. 알겠죠? 이 순망치안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있어야 돼요. 에? 이 입술 순자야. 입술이 망가져 버리면 이빨이 시리다. 순망치안. 그래서 북한 문제는 우리가 경제만 좀 지원해 주지 정치적으로 통일한다거나 연방정부가 된다거나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위험한 정치인들이야. 지자체, 여러분 자기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인물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시의원 자기 이름이 누군지 그 각 정당별로 그 몇십 명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 가서 알고 표 찍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그런 선거를 왜 안 오? 그냥 가서 장만 보고 찍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나라 망하는 거야. 그런 선거 돈 1조씩 들여가 해야 되나? 지자체 해체. 단체장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 도지사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도지사가, 대통령이 그 도에 가면 도지사가 딱 해요. 맞아, 맞아. 대통령이 뭐 할 일 없이 여기 강원도에 왜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 나라 통치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라는 이게 강력하게 맥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세계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불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이게 나타나야 우리가 구심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상당히 부드럽고 순하고 여자한테만 약하지 정치인들한테는 카리스마가 있어, 없어? 내가 KBS에 나가서 TV 토론할 때 내 눈을 아나운서들이 똑바로 못 쳐다봐요. 내가 굉장히 선량한데 아나운서가 질문을 제대로 못해. 겁이 나서. 말이 나오면 답이 0.1초만에 따라가. 한 번 답을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나운서가 고개를 안 쳐다보고 말을 해. 네, 눈을 맞추면 단어를 못 외워. 아나운서가 헷갈려가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을 쳐다보고는 단어를 못 해. 왜? 한번 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사포로 말이 나가주니까 아나운서가 기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들한테는 부드럽지만 정치인들 힘이 센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아주 입에서 폭탄이 나가는데 엄청난 카리스마입니다. 알겠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내 방송 출연하는 거 내가 봐도 겁이 나. 내가 아나운서하고 대화할 때 보면 내가 봐도 살벌해. 아주 무서워요. 알겠죠? 그냥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외유내강이야. 강력해요. 왜? 몸속에 공약을 다 감추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폭발할 장소에 가면 화라산처럼 터져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하늘궁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사방이 다 산이야. 이게 옛날에 의해서 화산이 폭파돼서 만들어진 땅이다 이 말이야. 대규모 에너지가 웅축돼 있어. 그래서 여기 하늘궁 들어가려면 고개를 넘어 들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돌고개를 넘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나오는 길이 물 나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이것만 막으면 저수지가 되는 거야. 댐이 백두산 천지가 되는데 백두산 천지보다 이게 더 높아. 그리고 바위산이 없어. 전부 부드러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너무너무 높은 산이야. 그 산의 첫 번째 산이 고령산이야. 높을 고자 맞아요. 높을 고자 신령영자 최고로 높은 신령이 있는 산이다 이 말이야. 그게 하늘의 산이지 뭐야. 이거는 계명산이야. 계명산. 밝음을 여는 산이야. 이쪽에 있는 산은 또 이거는 고령산. 이거는 무슨 산이요? 수리산이야. 수리산. 독수리 있잖아. 이거는 수리산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개 산이 아까 보니까 명성지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성산 성지란 말이야. 이 계명산과 수리산과 고령산이라는 세 개 산이 성산이야. 산으로 둘러싸여가 있고 거기가 에너지가 청와대의 10,000배. 내가 여러분하고 에너지 체크하는 여자 여기 있었죠? 기계 가지고 하는 여자 있었지? 나를 체크할 때는 무한대. 여러분들 체크하면 몇천만, 몇천, 뭐 나쁜 사람은 100 정도, 여러분은 한 몇백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무한대가 나오는 것처럼 이 하늘궁터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자체가 몸이 달라져. 내가 고쳐주지. 또 거기서 에너지 나오지. 지기가 나오지. 에? 맞죠? 그러니까 하늘궁을 많이 온 사람이 10,000명 안에 백궁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강의를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와서 한번 안아주는데 허경영이가 피곤하니까 앉지 말자 이러면 안 돼.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많이 안을수록 백궁에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밥을 못 먹고 쓰러지더라도 와서 안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알겠죠? 뭐 내 입장 봐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조용해요. 자, 크로바 보이죠? 이거는 약간 녹색이죠? 녹색인데 되게 크죠? 요번에는 내가 조금 또 크로바를, 멋있죠? 이쁘죠? 요번에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크로바를 또 필요한 사람은 내가 계속 줘요. 그러니까 캐스가 이뻐졌죠? 마커에 태극기가 들어갔죠? 좀 좋아졌어. 이거는 똑같은데 안이 좀 바뀌었죠? 그래, 캐스가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사진 여기다 크로바만 바꿔 끼면 되잖아. 그래, 요 크로바 요번 거는 좀 이파리가 큰 것들을 내가 방출했어. 이런 거는 내가 뭐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달라면 내가 요 상태로 이제 줄 거니까. 잎이 좀 크죠? 이렇게 큰 것들이 이제 이번에는 좀 방출을 해. 내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되게 크죠? 다 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보관해가 대통령 되면 나중에 이거 크게 받을 건데 색깔은 녹색 그대로죠, 그죠? 이쁘죠? 이거 사실은 그냥 드리기가 아까운 건데 다 없애고 있어. 왜? 하늘궁을 이번에 확장해 나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에너지는 테스트 안 해도 되겠고, 자, 그러면 뭐 공지사 노래 한 곡 하고, 자, 노래 한 곡
자, 불러달라 그러는데. 어? 추풍령 추풍령? 지금 불러달래. 추풍령. 추풍령을 불러달라? 추풍령을 한번 털어. 이거는 이파리가 파랗죠? 네. 파랗고 여기 이쁜 여자 닮았죠? 요번 끝에는 잎이 다 커. 좀. 이쁘고. 그 여러분들은 이런 거 딸 수 있나? 없어요. 여러분들 따는 거 보니까 너무 작더라. 추풍령 우리 같이 한번 들읍시다. 듣고 누가 부르는 거? 남상규가 부른 걸 터나? 총재님 부르는 어? 내 부른 거 들어. 내 부른 그 비디오 있잖아. 그럼 내 부른 추풍령을 틀어라고. 아니 나는 뭐 강의하다가 노래하다가 별걸 다 하네. 같이 부르는 거야. 이거 내가 방송에서 불렀던 거야. 방송에서. 방송국에 불려갔어. 내가 추풍령을 불렀더니 난리가 났어. 나는 노래를 안 하는데. 들어. 바람도 오름 올려. 내가 추풍령을 부르면 항상 눈물이 나는데 오늘도 눈물이 나네. 그래. 아유. 네, 오늘도 열 그래. 주신 고객님 주님께 이 부분 박사의 박수